새로 산 냄비 세트가 1년 만에 다 망가졌어요. 살림하시는 분들 모인 커뮤니티나 주부님들 단톡방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하소연입니다. 혼수 가전으로 큰맘 먹고 들인 화려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 혹은 홈쇼핑에서 마지막 마감 임박이라는 말에 이끌려 결제한 수십만 원짜리 쿡웨어 세트가 보증기간 1년이 지나자마자 귀신같이 코팅이 벗겨지고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계란 프라이는 눌어붙고 찌개를 끓이면 바닥이 타들어가죠. 결국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다가 그 비싼 냄비와 프라이팬을 미련 없이 버리면서 깊은 허탈감을 느껴보신 적이 분명 있을 겁니다. 반면 명절에 친정이나 시댁 혹은 할머니 댁 부엌에 가보면 어떤가요? 대기업 로고 하나 박혀 있지 않고 겉보기엔 그저 수수하고 투박하기 짝이 없는 무쇠솥이나 수십 년 된 스텐 들통 혹은 빛바랜 풍년 압력솥이 지금도 싱싱하게 현역으로 가스불 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그 도구들은 세월의 흔적만 품었을 뿐 밥을 짓고 국을 끓여내는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번쩍이는 최신형 터치 패널도 없고 화려한 파스텔톤 색상도 없는데 왜 우리가 거금을 주고 산 신제품들은 1년도 못 가 쓰레기가 되고 옛날 물건들은 평생을 가도 멀쩡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숨겨진 비밀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형 가전 양판점이나 백화점 주방 코너에 서서 스마트니 혁신이니 하는 마케팅 문구에 속아 어떻게 돈을 낭비하고 있었는지 주방용품 산업의 뼈아픈 경제 구조부터 아주 밑바닥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앞으로 하이마트나 이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골라야 평생 가계부를 아끼고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지 그 진짜 안목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현대 주방용품 산업이 거대 상장 기업들의 분기 실적 게임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식 시장에 상장된 거대 지주회사들은 매 분기마다 주주들에게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냄비 하나를 사서 평생 쓴다면 그 기업들은 다음 분기에 누구에게 물건을 팔아 수익을 낼까요? 그렇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건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계획된 진부와 planned obsolescence입니다.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제품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 제품을 다시 사게끔 설계하는 대기업들의 고도의 전략이죠. 보증 기간이 끝나는 1년 뒤부터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코팅, 열을 받으면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내부의 미세한 플라스틱 부품들, 이것들은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다시 열게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엔지니어링의 결과물입니다. 진짜로 평생 쓰는 오래가는 소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를 이어 쓰는 무쇠, 제대로 만든 묵직한 스테인리스 스틸, 두꺼운 알루미늄 주물, 천연 유리, 그리고 무거운 원목마저도 세월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마케팅팀은 이런 단순하고 정직한 소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차별화를 두고 비싸게 팔아먹을 이야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라믹 코팅, 화려한 컬러 테플론, 초경량 합금 같은 화려한 이름들을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기계식 스위치 하나면 20년 동안 고장 없이 작동할 가전에 화려한 스마트 터치 패널을 박아 넣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한국식 부엌에서 그 터치 패널의 미세한 전자회로가 장마철을 몇 번이나 버텨낼 수 있을지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어머니들이 쓰시던 10년째 멀쩡한 락앤락 통이나 할머니 부엌의 묵직한 통원목 도마를 보면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단순한 구조와 정직한 소재는 고장날 구석 자체가 없습니다. 제품 본체 전면에 박힌 화려한 브랜드 로고나 디자이너의 서명보다 제품을 뒤집었을 때 바닥에 드러나는 금속의 두께와 묵직한 무게가 진짜 품질을 말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중에서 가장 뜨겁게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제품의 실체는 어떨까요?
요즘 홈쇼핑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너도 나도 세라믹 프라이팬이 몸에 좋고 안전하다며 앞다투어 광고합니다. 상자에도 세라믹, 라벨에도 세라믹,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언박싱을 하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단어도 오직 세라믹입니다. 포장지와 리뷰 전체가 세라믹이라는 단어로 도배되어 있죠. 하지만 장담하건대 지금 여러분의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냄비와 프라이팬은 진짜 세라믹이 아닙니다. 주방용품 업계가 약 15년 전부터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세라믹이라는 단어를 부첩하는 것이 돈이 훨씬 잘 벌린다는 것을 깨닫고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마케팅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진짜 세라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세라믹은 모래를 유리로 바꿀 만큼 뜨거운 가마 속에서 흙을 빚어 구워내고 유약을 발라 단단하게 굳힌 도자기와 옹기를 말합니다. 그것은 묵직하고 이음새가 없는 통짜 물건입니다. 결코 여러분이 대형마트나 쿠팡에서 산 그 가벼운 냄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사온 것은 그저 평범한 알루미늄 팬 위에 정체 모를 화학물질을 스프레이로 얇게 뿌린 뒤 진짜 도자기 가마 기준으로는 상온이나 다름없는 아주 낮은 온도의 산업용 오븐에서 살짝 구워낸 화학 코팅 팬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그 팬 위에 실제로 무엇이 발려 있는지, 그 추악한 화학적 실체와 제조사들의 실상, 그리고 올해 2월에 바로 법정에 떨어진 충격적인 소송 결과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아무리 애지중지 아기 다루듯 조심조심 사용해도 왜 그 코팅이 정확히 12개월 만에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지 과학적인 이유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마케팅 부서가 시장을 교란하기 전부터 정직하게 진짜 세라믹을 만들어 온 진정한 명품 브랜드들과 평생 쓸 수 있는 진짜 주방 도구를 고르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화점 주방용품 코너나 하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 대해 서서 가장 자주 속는 거짓말이 바로 이 친환경 세라믹이라는 단어입니다. 매끄러운 아이보리색, 파스텔톤 핑크색으로 온 부엌을 화사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유혹하는 그 프라이팬들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배신감이 밀려오다 못해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소재공학업계에서 솔젤설겔L이라고 부르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름은 전문적이고 거창해 보이지만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프라이팬 바닥에 모래 가루를 섞은 액체 실리콘 레커를 스프레이로 칙칙 뿌려서 굳힌 것입니다. 상자 겉면에 적힌 화려한 친환경 미사여구는 다 잊으세요. 진짜 제조 공정은 그게 전부입니다. 실리콘 액체에 미세한 광물 먼지 입자를 섞은 뒤 알루미늄 판때기에 대량으로 분사하고 공장 오븐에서 가열해 얇은 막을 형성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광물 입자가 실리카 시리카, 즉 규소나 이산화티타늄 같은 물질입니다. 이 실리카가 유리의 주성분이자 도자기의 원료 중 하나라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대기업 마케팅 팀에서는 이 먼지 같은 입자를 가리키며 유럽형 세라믹 공법이라며 뻔뻔하게 광고판을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 광물 입자들을 알루미늄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진짜 몸통, 즉 캐리어 물질이 무엇인지는 그 어떤 브랜드도 상자에 적어두지 않습니다. 그 실체는 폴리디메틸 실록산, 즉 PDMS라고 불리는 실리콘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타일 틈새에 곰팡이 쓰지 말라고 짜넣는 실리콘 코킹제나 싱크대 틈을 메우는 다이소 실리콘 실란트 아시지요? 정확히 그 고무 같은 실리콘과 같은 화학적 계열입니다. 오븐 문짝의 고무 패킹이나 주방용 실리콘 뒤집개와 한솥밥을 먹는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실리콘 접착제 속에 모래먼지를 흩뿌려 놓고 오븐에서 구워내면 겉보기엔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반짝이는 얇은 필름막이 형성됩니다. 대형마트에서 5만원, 백화점에서 10만원 넘게 주고 사는 세라믹 프라이팬의 본질은 도자기가 아니라 실리콘 뒤집개를 얇게 펴바른 알루미늄 팬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세라믹 학회 아메리칸 세라믹 서사이티 조차도 공식 발간물을 통해 주방용품 업계가 사용하는
세라믹 코팅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잘못되었으며 학술적으로는 유사 세라믹 콰지 세라믹에 불과하다고 정면으로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비싼 쓰레기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모시고 살아도 딱 1년 만에 사망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아무리 좋은 실리콘을 쏴놔도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뜨고 삭아서 부서집니다. 이 PDMS라는 실리콘 결합체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열과 수분입니다. 매일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조림을 하고 설거지를 하며 뜨거운 물과 스팀이 프라이팬 표면에 닿을 때마다 수분 분자들이 실리콘의 화학적 사슬을 하나씩 뚝뚝 끊어먹기 시작합니다. 싱크대 수세미가 처음엔 탱탱하다가 2달만 쓰면 흐물흐물해져 찢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계란이 미끄러지듯 구워지고 부침개가 날아다닙니다. 코팅이 새 것이니까요. 하지만 6개월에서 7개월 차에 접어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수준에서 실리콘 구조가 붕괴하면서 고정되어 있던 모래 입자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표면이 마치 고운 사포처럼 거칠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계란 프라이가 쩍쩍 붙기 시작하죠. 9개월이 지나면 식용유를 아무리 부어도 바닥이 들러붙고 12개월이 되면 마침내 수명이 완전히 끝납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무 뒤집개만 썼고 철수세미는 근처에도 안 가져갔고 하이마트 직원이 시킨 대로 중불에서만 달랬어도 이 실리콘 코팅은 태어날 때부터 시한부 타이머를 차고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업계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이 유사 세라믹 코팅팬의 공식 수명은 고작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내부 데이터입니다. 구체적인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이 마케팅 사기극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실감이 납니다. 2007년 벨기에의 두 청년이 설립한 더 쿡웨어 컴퍼니 대 쿡웨어 컴퍼니라는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선보인 브랜드가 바로 전 세계에 세라믹 팬 열풍을 몰고 온 그린펜 투 그린펜입니다. PFIS나 테플론 같은 유해 물질이 없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한국 시장에도 상륙해 백화점과 프리미엄 온라인몰을 장악했죠. 그런데 이 덕후웨어 컴퍼니라는 거대 기업의 정체를 아십니까? 이들은 그린펜뿐만 아니라 그린 플러스 라이프, 그린 플러스 라이프, 비타베르데, 위타베르데, 그린 셰프, 그린 셰프, BK 쿡웨어 등 무려 9개가 넘는 브랜드를 동시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본사 마케팅팀이 머리를 맞대고 각기 다른 콘셉트의 화려한 상자를 디자인하지만 결국 알맹이는 아시아 전역의 하청 공장 네트워크에서 똑같은 실리콘 솔젤 코팅을 칙칙 뿌려대며 만들어지는 일란성 쌍둥이들입니다. 상자 앞면에 박힌 감성적인 북유럽풍 브랜드 로고는 그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껍데기 장식일 뿐입니다. 본질은 다 똑같은 알루미늄 판때기라는 말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과 오늘이집 유튜버들 사이에서 감성 살림의 끝판왕으로 불리며 10만원 중반대에 팔려나가는 미국계 브랜드 캐러웨이 카러웨이나 한국 홈쇼핑을 도배하는 고가의 수입 디자인 펜들도 구조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뉴욕의 투자 자본가 그룹이 브랜드를 기획하고 제조는 전량 중국 하청 공장에 맡겨 집화하는 구조죠. 통짜 알루미늄 바디에 똑같은 솔젤 코팅을 입힌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우리 코팅은 공인기관 검사 결과 납이나 카드뮴,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통과 제품이라며 성적서를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새 제품 상태로 온전할 때는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구매 후 14개월이 지나 코팅이 닳아 없어지고 찌개 염분에 사가 내려 바닥에 은색, 알루미늄, 속살이 후이 드러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틈으로 알루미늄 성분이 음식에 묻어 나올지 말지 백화점의 품질 보증서나 대기업의 유해 물질 시험 성적서는 그 시점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대기업 마케팅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며
여러분의 눈을 가리기 위해 풀가동 중입니다. 누군가는 가계부를 지키기 위해 이 상자 뒷면에 추악한 화학식을 똑바로 읽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알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그래야 매달 새 냄비를 사느라 낭비되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한 한 글로벌 화학 대기업의 코팅제 개발 연구원의 블로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주방용품 업계가 솔젤 실리콘 코팅에 세라믹이라는 단어를 붙여 부르기 시작한 그 날이야말로 마트 주방 코너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실종된 날이라고 통탄했습니다. 멀쩡한 친정어머니 부엌에 무뚝뚝한 옹기항아리나 뚝배기가 가진 신뢰성을 가로채어 겨우 1년짜리 소모품에 왕관처럼 씌워주었다는 겁니다. 업계 사람들은 이 수명 제한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매장에서 지갑을 여는 주부님들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비자들을 더 완벽하게 기만한 최악의 마케팅 사기극과 법정 소송의 실체는 이제부터입니다. 최근 2023년 말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는 전 세계 주방용품 시장을 뒤흔든 초대형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상은 바로 고든 램지 같은 초특급 스타들을 내세워 한국에서도 쿠팡과 백화점, 직구 시장을 휩쓴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쿡웨어 브랜드, 바로 헥스클레드 HX 클레드였습니다. 그들은 육각형 모양의 스테인리스 돌기와 코팅이 결합하여 평생 긁히지 않고 PFAS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이 전혀 없는 넌토시스 넌턱식 친환경 펜이라고 수년간 국내외에서 엄청난 값을 받아 챙겼습니다. 프라이팬 하나에 20만원, 30만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제품이었죠. 하지만 소송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헥스클레드가 유해 물질이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코팅의 핵심 성분이 실제로는 우리가 흔히 테플론이라 부르는 PFAS 화학물질 가문의 골수 멤버인 PTFE 성분이라는 점을 정면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헥스클레드 측은 대형 로펌을 고용해 약 1년 반 동안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이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 올해 2월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 판사의 최종 승인하에 충격적인 강제조정 합의서가 통과되었습니다. 헥스클래스는 자신들의 허위 마케팅을 무마하기 위해 무려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억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원은 헥스클래스에게 향후 생산되는 모든 제품 포장지와 광고에서 친환경, 난턱식, PFA 프리, PFAS 프리라는 단어를 전면 사용 금지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팅 성분에 PTFE 계열 화학물질이 단 1mg이라도 들어있다면 더 이상 친환경이라는 가면을 쓰지 말라는 사법부의 철퇴였습니다. 3, 3억 원의 벌금과 사법부의 광고 금지 명령. 하지만 기업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상금을 물고 단어 몇 개만 슬쩍 바꾼 채 지금 이 순간에도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명품의 탈을 쓰고 버젓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헥스클래스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국내외 수많은 친환경 세라믹 타이틀을 단 겉만 번지르르한 브랜드들이 정확히 이와 똑같은 구조적인 마케팅 기만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다음 타깃을 잡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것이 주방업계의 추악한 현실입니다. 소비자 커뮤니티나 인터넷 카페에서 감성적인 미니멀리즘 주방의 필수품이라며 찬양받는 수많은 유사 세라믹 냄비들의 실사용 리뷰를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마트에서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15만 원 주고 세트로 사왔어요. 인덕션 위에서 너무 예뻤는데 정확히 6개월 지나니까 가장자리부터 미세하게 허연 가루가 일더니 코팅이 들고 일어나네요. 9개월 지나니까 가운데가 다 긁혀서 은색 알루미늄이 다 보여요. 15만원짜리 냄비 세트의 수명이 1년이라면 이 제품의 연간 사용 비용은 15만원입니다. 매년 15만원씩 부엌 바닥에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이마트나 전자랜드에서 번쩍이는 최신 터치식 가전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 기간
1년이 지나자마자 기판이 나가서 수리비가 새로 사는 값만큼 나오는 현상. 이것이 다 분기 실적에 미친 대기업들이 설계해 놓은 1년짜리 소모품의 굴레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명품이라는 백화점 주방용품들이 사실은 1년 뒤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도록 정밀하게 계산된 화학물질 덩어리라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가계부를 쥐고 살림하는 우리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